이번에 인터넷에서 제가 뉴스에도 나왔는데 청문회를 보니까 어떤 개념 있는 학부모님께서 그런 민원들은 그냥 징징거림일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공교육이 더 심할 거예요. 저도 지금 직원분들이나 다른 강사님들이 직접 처리하기 힘든 건 제가 직접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받는데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갑질이나 진상을 하셔도 제가 웬만하면 좋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은 어머님들이 아이랑 싸우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런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뒤처졌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과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과 비교를 당하는 이런 경우가 되면 공교육은 더 심하겠죠. 직접 전화를 줘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마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불편을 드려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하다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오히려 죄송하다고 한마디도 안 하네요 라고 할 때는 진짜로 죄송하지 않아서 안 하다가 그 말이 나와서 누그러질 상태면은 제가 죄송하다고는 해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도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학원이 이제 소규모 학원에 가까워요. 인원은 140명 정도 다니는데 소규모 학원에 가까워서 저희 학원에서도 상담실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시 때문에 예를 들어 연차를 내고 빠지신다든가 휴가를 낸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저희 학원 자체가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 저는 그냥 그 구멍난 상태로 진행을 하되, 연락을 받는 거를 네이버 톡톡 또는 저희 학원 자체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재원생한테만 공개되어 있는 메시지 형태로 저희가 이제 보내주시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답변을 드린다든가, 만약에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시 연락을 드려요. 근데 그 외로는 알겠습니다 정도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에 빠져요 이러면은 어머니가 보내셨으면 저희가 딱히 거기다 갖다 붙다 토를 안 달아요. 왜냐면 이제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는 굳이 제가 물어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희는 휴회, 그러니까 그만둘 때도 이 아이가 왜 그만두는지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만두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성적이 잘 나와도 요즘엔 그만둬요. 성적이 잘 나와도 그만두고 성적이 안 나와도 그만둡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두는 데는 딱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질 때 딱히 이유가 없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휴회할 때 그만둘 때 왜 전화 안 줬냐, 애가 결석한다고 제가 문자를 했는데 왜 단문이 없냐, 아니 거기다가 의문형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라서 메시지가 저희가 그러면은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테스트를 본 결과를 딱히 어머니한테 통지를 안 해요. 왜냐하면 통지해봤자 어머니들이 거꾸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에 참여를 하세요. 갑자기 애 성적이 낮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본인 애가 이만큼 이때 시간이 되니까 따로 시간을 내달라는데 그건 과외가 아니라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절을 해요. 강사들이 언제 시간대, 그럼 보통은 그 시간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밥 처먹어야 돼서, 두 번째 애가 쉬어야 돼서, 세 번째 스카 가야 돼서. 그러니까 본인들 사정에 맞춰서 갑질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근데 학교는 더 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저 하나 더,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데 왜 비교하는 리그에 들어와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개인 사업하고 학원업 하잖아요. 제가 이사들한테 매달 또 매주 보고를 올려요. 이런 것들 보고를 올려요. 물론 제가 모든 거에 수장이긴 합니다. 투자자들이나 이사진들한테 제가 보고를 올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성적을 이렇게 이룩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경쟁 안에서 내가 이 정도로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걸 매주 보여주잖아요. 아이들한테도요, 본인들 테스트 보고 어떻게 비교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 주변에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정말 꼴보기 싫은 새끼들이 있어요. 꼭 애들 중에. 그 부모도 대표적으로 똑같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 가끔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원에 이제 오래 보내다가 어쩌다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그랬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거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람 대 사람으로 너무 이해가 가.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도요, 그런 얘기 나오면 그래도 그 어머니 그래도 매너 있고 격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다. 진짜 그 다음 주에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가 대하거든요. 아이도 얼마나 이쁜데 그런 애들을 보면. 근데 항상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는 비교당하면 안 되고 비교당하면 우리 애는, 그러니까 마인드가 무슨 쿠쿠다스야. 그냥 바사삭 치킨이야 진짜 걔는. 근데 무슨 군계이라 그래. 군계 치킨이지 걔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징징거리
징징거림이다. 그 징징거림이 고소까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죠. 최근에 보세요. 애가 나와가지고 질문했는데 교탁에서 질문 받아줬다고 고소 들어갔잖아. 그 판사 새끼도 똑같은 새끼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지. 뭔 놈의 손해배상을 또 하라고 지렁이를 해놨어. 누가 가르쳐? 학교 선생님 누가 해? 하겠다. 왜 공부 더럽게 하라는 새끼들이 가끔 어머니들도 애 최대 체육 선생님 시킨다고 걔네들이 가서 다 가르치면 되겠네. 아주 공교육 개판 나겠네. 고등학교는 그나마 좀 나. 왜냐면 대학 갈 놈들 그리고 자퇴가 허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 놈들 알아서 꺼져주고 있어 지금. 아파서 그만둔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만둔 애 얘기 말고 공부가 목 졸라 하기 싫어서 그냥 자기는 랩을 하고 싶어서 자기는 뭐 댄스 가수가 하고 싶어서 자기는 대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아주 지렁이 발광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아주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뭐 공부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고 이제 자퇴를 해. 고교학점제 되고 나서 자퇴가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 애들 상태가 개그지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5월 13일날 무슨 개봉하는 영화 있어요. 학교의 상황을 코믹하게 풀어헤쳤대. 교생 선생이 왔는데 애들이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귀에 이어폰 꽂고 있고 막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거기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것 같죠. 그게 실화예요. 지금 어떤 지금 학생부장까지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학교생활 완벽한 교사가 되는 방법 해가지고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애들이 싫어하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수업도 일찍 끝내라. 그러면 애들의 평가가 엄청나게 높을 것이다.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둘이 싸웠을 경우 아니면 화를 내지 말아라. 쉬는 시간을 많이 줘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대요. 와 진짜 학교 천국이네. 얘네들이 사회 나오면 요즘에 보면은 길 가다 보면 상식이 없는 새끼들이 그렇게 많아. 나는 주차장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역주행하는 사람도 보고 야 진짜 자기는 후진을 못하는데 그거 뭐하러 겨쳐나와 진짜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담벼락 있는 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고양이들이 거기 있으면 저희가 이제 내보내거든요. 바깥쪽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다 키울 수가 없어. 예전에 한번 아들내미 담 넘어서 들어와서 제가 경찰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너무하신 거라고. 자세히 들으세요. 제가 되게 존경하시는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여자가 노숙자들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스님이 딱 하는 말씀이 그 스님 방송에서 한 말이에요. 네가 도와주라고. 네가 형편이 안 되면 남 보고 도와주라고 그러지 말고 네가 돈 벌어서 도와주면 된다. 아니면 형편이 되는 상황에서 한 분 정도 집에 모시고 와서 밥이라도 먹이든가. 그러니까 고양이를 데려가서 키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고양이는 데려가서 키우기는 싫고 밥은 주고 싶고 그래서 주거 침입을 하고 분명히 그 담벼락을 넘어가지고 남의 그 보일러실 있어요. 이게 옛날 주택은 보일러실이 외부에 있거든요. 그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밥을 줘. 이거는 콩밥을 처먹여야 돼요.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안 해요. 자기의 희생이나 자기의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쾌락 추구의 어떤 착한 척 이런 거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애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사회 나가면 진짜 진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수업 중에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쳐맞아 본 적도 없어서 피지컬 차이도 모르고 그러니까 길 가면서 이어폰도 안 끼고 노래 크게 틀어놓고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나 제일 이해 안 가는 새끼들 길 가면서 핸드폰 들고 하는데 이러면서 스피커폰 막 들고 있는 여자애들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통화해요. 너네 뭐 정병 있냐? 너네 관종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지금 너무 많은 터치가 들어가면 이거는 시청자 의견을 듣습니다. 무슨 의견을 듣습니다. 그 충주맨 아시죠? 옛날에 그분이 보고 안 하고 다이렉트로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80만 막 이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지금 컨텐츠 만들 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질 않아.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의견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하고 누구의 의견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하잖아요. 괴랄해져요. 밋밋해지고 프로그램 자체의 의미가 사라져요. 제가 하는 것 중에 뭐 개새말이 18cm 말 더럽게 하네 저런 말투 듣기 거북하네 듣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 쓴다 그래서 안 들어준다니까. 제가 학원 프로그램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너무 세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각 조금 했다고 저는 지각 조금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어머니 지각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학원을 보내시라니까. 애 수업 시간에 제가 엄청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거나 외우라는 거 제대로 안 해오면 전 대놓고 망신 주거든요. 그게 싫으시면 안 보내시면 되는 문제야 진짜. 어쩔 수 없잖아. 그게 현실이야. 많이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뭐냐면 하는 말이 몰랐어요. 난 몰랐다고요. 막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개그잖아요. 개그인 거예요, 개그. 세상에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댓글 하나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좀 상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이 댓글을 남기신 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학원들이 제각각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냥 돈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중등에서 이제 중등의 과학을 빠르게 선행하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익화하고 약간 거리가 먼 거예요. 저는 중등 내신을 되게 또박또박하잖아요. 빠르게 빼오는 거야. 인강 들으면서 해갖고 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강을 들을 정도로 레벨이 되는 애들이면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중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빌드업을 위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등부 선행을 빠르게 빼갖고 외부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도 잘 믿지는 않는데 적어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것까지는 해야 최소야. 그것도 최소 해놔야 솔직히 말하면 고등부 선행을 한번 엎어 씌울 수가 있어요. 통합과학은 왜 미리 선행을 안 하냐라고 하는데 통합과학은 암기의 또렷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써가면서 시키는 것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중학교 써가면서 시키는 것도 이것도 처음에 아주 그냥 꼴값들을 떠셔. 내가 진짜 그런 학부모님들 전화 주셔가지고 그 얘기할 때마다 지금은 웬만하면 안 들어오시거든. 근데 들어올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제 수업을 만약에 선택했을 때는요. 써오는 거에 대해서 애가 힘들어하면 그냥 나가세요. 내가 전화 줘서 뭐 우리 애만 쓰는 거 분위기 진짜 다 족같이 바뀌어요. 제가 그래서 누구는 예외로 해주고요. 누구는 봐주고요. 그만 좀 처하셨으면 좋겠어. 과외를 하시든가 과외를. 어떤 부모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과외 요구를 도대체 얼마를 주시려고 한 15배? 이 정도 주시려고 학원비에? 그럼 내가 생각은 좀 해볼게. 그런 거 하시지 마시라니까. 외부에서는 왜 그러냐면 써오라고 시키면요. 항의 엄청 와요. 그 지각했다 뭐라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전화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좋은 말로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왜 우리 애만 갖고 둘 중에 하나야. 좋은 말로 할 수 있다. 좋은 말로 안 돼요. 본인 자녀들 그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 보통은 좋은 말로 안 되고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좋은 말로 해서 듣는가. 그 말도 있어요. 요즘에. 뭐뭐 하지 않아요. 우리 철수 숙제를 베끼지 않아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야, 이 새끼야 뭐 하는 짓거리냐고. 똑바로 안 하냐고. 뭐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학원을 찾아가면 되는데 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항의 개 많이 들어와 진짜. 지각한다고 지렁이 발광하잖아 선생님이. 그러면 그거 나가잖아요. 그러면 원장이 불러요. 왜 나갔는지 보고서 올리래. 우리 학원은 그런 거 안 해요. 나간 데는 딱 이유가 있겠지. 어차피 중등부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중학교 빠른 선행을 해요. 빠른 선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진도 나가고 문제 풀고 채점 해오고 이게 다야. 테스트 좀 보고. 왜냐하면 이걸 외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2번 이상 수업을 해요. 내신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겨울방학에 했죠. 3월에 했죠. 그 다음에 5월까지 어떤 분들은 내신 대비 교과서가 다 똑같다고 내용이 다 똑같다고 어머니들 출판사가 달라도 다 똑같다고 중등부 어머니들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국어 영어는 다 다르잖아요. 학교별로 할 필요가 별로 없어. 단원만 달라 단원만. 그리고 중등부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문제가 거기서 거기야. 10년 전 문제나 지금 문제나 별 차이가 없어. 오히려 더 쉬워지면 쉬워졌지 어려워지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등부 선행이라도 빨리 빼야지 고등부를 나갈 때 애들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내신은 무한반복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맨날 테스트 보고 써오라 그러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 다음에 선행반 같은 경우는 좀 더 너프하게 대신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다고. 왜 통합과학을 중간에 안 하느냐. 통합과학을 굳이 안 넣는다고. 지금 암기가 안 돼. 암기가 애들이. 그리고 중등과학이 또렷하게 안 돼 있는 애들 통합과학 백날 해봤자 핵, 융합, 핵, 분열을 구분을 못해요. 한자어를 안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용어를 또렷하게 외우는 거 중등부 내용에서 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2학년 거 끝말까지만 해도 딱히 문제는 없어. 그리고 개정 전 22 개정 전후가 단원이 막 섞여가지고 1학년 거 시험도 제대로 안 보거든요. 요즘에. 이것도 학교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 왜? 과학 선생님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1학년 때요. 뭐 나오냐면 전압 전류 저항 나와요. 2학년 게 1학년으로 내려가 있어. 그 중요한 걸 다 넘어가는 거야. 대충.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다 박살 나는 거야. 무슨 우리 애가 과학 시험 봤는데 100점 나왔어요. 엄청 쉬운 시험을 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애는 5, 6점이 나와요. 정말 공부를 더럽게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얘기하면 또 어떤 어머니 우리 애가 그래도 국어나 또는 수학은 80점 90점 맞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공부했으니까 또는 그것만 학원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학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못 깔고 또 선생님을 약간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거 배워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3.3%대는 그 계약을 해요. 인적 용역 대상자 뭐 보험 판매원
이런 것처럼. 저희 학원은 퇴직금이 다 있어요. 진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비율제로 가져가는데 많이 가져가. 수업 일수가 좀 안 맞거나 그래도 제가 줘요. 그러니까 적게 가져가진 않아. 일반 대형 학원에서 메이저 강사 맞춰주는 만큼 맞춰주려고 해요. 저희 비율제는. 근데 비율제도 제가 아무나 안 뽑으니까. 근데 일반 선생님은 다 퇴직금까지 보장받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신뢰도가 다르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막지 않아요. 애가 개판을 쳐. 그러면 나가게 내비두라 그래요, 제가. 그리고 집에다가 제가 전화를 주는 편이에요. 뭐 어떤 아버님들은 여기 와가지고 돈도 안 내가지고 문자 나가면은 상담실에 와가지고 막 허리에 손을 올리면서 말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말을 했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정신 나간 거지 그게. 그게 갑질인 거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 아예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중등의 원래적인 거는 과학을 암기를 하면서 시간 투자를 하면서 고등학교 과학 중에 난이도 있는 거를 좀 찍먹을 여러 과목을 같이 끌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중등 애들을 꽉 휘어잡고 갈 만한 강사들 극히 드물어요. 중등부 2, 3학년 가잖아요. 어머니 애들이 피지컬이 커지니까 여선생님 오면은 아주 이 새끼들이 야비해. 내가 봤을 때는 엄청 개무시해요. 여자애들은 모자 쓰고 오는 거 태반이고 이제 화장 제대로 안 하면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와. 그리고 쳐줘라요. 눈 감고 있고. 그리고 숙제 검사 해가지고 페널티에서 그만두게 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문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애랑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근데 누가 친구하라 그랬지 누가 시다발이 알았어? 적어도 친구 중에 조금 리더격의 친구 역할을 하든가. 왜 시다발이를 해주냐고 시다발이를. 그러니까 애가 숙제를 안 해오는데 학원에 거꾸로 전화해줘서 숙제를 알아서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 제가 그게 학원에서는 그냥 진도 위주의 내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문과 빨리 뺀 다음에 뭐 하고 아니면 중등문과 했다가 평소에는 이제 선행하기로 한 거 했다가 한 달 전에 내신 대비 했다가 또 선행하기로 한 거 했다가 한 달 전에 내신 대비 했다가 그게 다예요. 그게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학교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주 수입원이 아니니까 중등부 애들한테도 대놓고 얘기해요. 난 니네가 주 수입원이 아니라서 니네들이 발광을 해도 난 눈 하나 까짝 안 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진상을 피워서 우리 학원을 협박하거나 그러면 나는 진짜 합법적인 선에서 공개도 가능하다. 고소를 먹일 거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행동을 해라. 저를 뭐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그런 상관이 없어. 근데 영업방해 수준까지도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퍼뜨리고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로 얼마나 쓸모없이 돈을 제가 버리는지 보여드릴게요. 법률 비용으로. 이렇게 해야 학원 이미지가 유지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관리 잘하는 학원을 원하시잖아. 왜? 본인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이품 1땡급 김땡땡님입니다. 선생님, 저도 상담드리고 싶어 숨어서 매일 보다가 글 올립니다. 꼭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유. 첫째 아들은 초6 남자아이, 현재 중계동 과학전문학원에서 개별 진도로 O2 중등과정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인근 경기도 비학군지입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 진도가 너무 빠르고 필기도 따로 하지 않고 진도가 나가는 걸 학원에 문의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쭈어보니 오답 거의 없고 모르는 건 그때그때 아이가 질문을 계속해서 맡기는 것도 없어 진도가 빠른 거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손으로 쓰고 외우게 이해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도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이 속도로 별도로 필기나 암기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이 머리에 남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어머니. 이건 학원에 요구하지 마시고 본인이 아이한테 쓰라고 하시면 돼요. 그 진도 끝나고 나면 진도 보고를 애한테 받고요. 학원에 물어보지 마시고 숙제 시간을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도를 먼저 쓰고 왜냐면 홈워크잖아. 숙제 집에서 하는 거예요. 쓰고 추가해 주시면 돼요. 왜 나만 해야 되느냐? 그건 제가 어떻게 책임 못 져요. 그런 분위기 학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랑 반대로 생각하는 학부모님이 또 전화를 줘요. 어쩌라는 거죠? 이거 어머니 입장에서 양쪽 다 전화 받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도가 너무 빠른 거는 그 진도 계획이라서 그래요. 진도에 아이가 맞추려면 아이가 그걸 복습하고 예습하는 시간을 추가로 가져야 돼요. 어머니 그거는 집에서 잡아주실 수 있어요. 학원에 보냈으니까 학원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학군지에서든 비학군지에서는 학원에 보냈어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테스트 보기 전에도 저희 집안 꼬맹이들 조카들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앉혀가지고 영단원 시험 미리 준비해서 보내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빠르면 준비를 하면 덜 빨라져요. 연습을 하고 예습을 하면 덜 빨라져요. 그거는 집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책 한번 읽어보고 써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예습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수업 듣고 다시 또 한번 이제 써보는 거 2번 이상 하면 너무 빡세니까 진도 나간 거 문제 풀라고 하면 딱 맞겠죠. 그런 걸 하시면 되죠. 왜 학원에 보냈으면 학원에서 숙제까지도 다 이제 나중에 숙제 안 되면 숙제도 학원에서 하고 오기를 원해요. 근데 학원에서 그런 걸 관리할 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통합과학이나 중등부 애들 남기려고 그러면 연병들을 떨고 주접들을 떨고 어머니들 중에 저희 학원 보내는데 애 분명히 남긴다 그랬는데 그냥 가. 내가 첫날 온 날은 1시간 정도 하고 가라 그랬거든요. 하도 온몸을 비틀길래. 근데 다음 주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다 채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그걸 클리닉이라 그래서 학원 시간을 더 증가를 시키는데 저는 그걸 강제 사항으로 두지 않았던 이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 애들이 안 따르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간단 말에 뒤에 학원이 있으니까 그럼 걔네들 따라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그러면 어머니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속도로 별도의 필기 암기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이의 머리에 남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반복하셔야 돼요. 올해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중2 들어가서 하고 있고 올해 9월쯤이면 중등이 다 끝난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진도사항으로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빠른 건지 학원을 영어 말고는 수학과학만 6학년 때부터 보내기 시작해서 감이 안 옵니다. 아이는 학원을 초3부터 영어만 다녀봤고 7살부터 국어, 수학, 한자, 과학, 구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 가면 1학년부터 꾸준히 이해력이나 습득력이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과학과 같은 건물에서 수학을 다니는 중입니다. 학원에 문의를 드려야 할 사항인지 그냥 지켜봐도 되는지 문의하면 어떤 걸 여쭤봐야 할지 답변 부탁드려요. 아들 둘과 막내딸 엄하게 키우고 있는 해병대 엄마 소리 들으며 키우는 입장에서 쌤 유튜브를 몇 달 전에 처음 접하고 정말 매일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좀 쓴소리를 해드리면 어떤 걸 여쭤봐야 할지 모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봐야 될 게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 얼마나 수업이 나갔는지 보고 그거 단원 쓰게 하는 거는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해가세요?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 진짜 맹모에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애 불러가지고 숙제하기 전에 예습시키고 그 다음에 복습시키고 그 다음에 앉아서 또 해요. 애 셋이나 키우니까 바쁜 건 아는데 이걸 학원에다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학원에선 그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비용을 받은 거예요. 학원에다 쓰게 시켜달라. 이거는 학원 프로그램을 재조정해달라는 건데 어머니 아까 말했던 대로 그렇게 했다가 학원에 문의 들어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만둬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학원에서 해줘야 될 거랑 집에서 봐줘야 될 거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안 보내보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아셨으니까 그런 작업을 집에서 하시면 되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QJ님께서 밑에 또 댓글을 다셨는데 학원에서 서술형 문제를 얼마나 봐주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봐주면서도 아이가 완벽하다면 그건 그거대로 매우 좋은 거죠. 그걸 점검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서술형 문제 그냥 넘어가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다 열어봐요. 숙제를. 중등부에서 고1까지는. 서술형 안 썼으면 겁나 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은땡땡님께서 밑에 수학을 열심히 많이 해야 과학이 진도 잘 나갑니다. 그거랑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과학도 진도 잘 나가는데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원을 보내도요. 어머니들이 바라는 그 부가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애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범주라는 거면 어머니가 하시면 돼요. 아버님이나. 애랑 그런 위계는 잡아놓으셔야 돼요. 해병대 다 필요 없고 어머니 해병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랑 저는 상관없이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엄마만 하면은 막 이러지. 나중에 엄마가 난리를 피고 엄마 뒷목 잡고 쓰러져도요. 얘네들 특히나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그제서 말을 들어요.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위계는 잡혀 있어야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이게 내가 문의를 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숙제 검사는 숙제는 잘 해가나요? 이런 거는
이제 하고 아까 서술형 문제 뭐 이런 것도 잘 풀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지. 서술형 점검 잘 해주시나요? 선생님 왜 근데 서술형 이런 것도 또 추가적으로 안 해주시나요? 뭐 건의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건의했는데 그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꼼꼼하면 우선 스피드가 느려지고요. 스피드가 너무 느리면 선행으로 못 들어가요. 중등과학학원의 맹점은 뭐냐면 저희처럼 운영 못해요. 그렇게 하면 엄마들이 되게 싫어요. 그리고 중등과학도 하고 선행도 하라 그러면 어머니들이 먼저 딱 떠올리는 게 중등과학 3시간, 선행 3시간 뭐 이렇게 하면 6시간 오우 막 이러는데 저희 중등과학 2시간에 남아서 숙제하는 거 1시간 반이거든요. 거기다 선행도 2시간짜리예요. 그 비용도 다른 학원의 절반이나 한 3분의 2 정도 된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잡다한 시간 줄인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그런 학원이 몇이나 되냐고 지금. 제가 우리 학원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 안 하고 싶은데 집에서 해줘야 되는 건 한번 써보게 시키시고요. 문제집 그 내용. 그 오답도 뭐 다 알아 막 이러시는 분이 있고 선행도 다 써라 그러시는 분인데 고등학교 2학년 과탐은 선행은 다 써보라 그러면 애들 기절해요. 그 용어나 그거 다 써서 못 외워요. 예, 그러니까 빠른 선행이라고 생각하면 예습 복습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습할 때 쓰거나 복습할 때 쓰고 문제를 풀고 채점하게끔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예습할 때 한번 써보는 게 무지성으로 읽어보면서 한번 써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저는 뭐 수업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다고 봅니다. 수업도 더럽게 못 가르치는 강사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 과학을 기타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학원 보내서 끝난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학원 보내기 전 또는 보낸 후 갔다 와서 봐줘야 되는 게 있어요. 숙제를 혼자 잘 못합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